불하 블루진입니다. 저는 지금 레이 안에 있는데요. 지금 눈앞에 파워뱅크가 두 개 있죠. 하나는 레드님께서 받은 200A 파워뱅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존까지 사용했었던 100A 파워뱅크예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나서 지난번에 한번 레드님표 파워뱅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거기 조금 기다려봐. 엉아 리뷰 좀 할게. 먼저 외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쪽이 100A, 이쪽이 200A입니다. 당연히 200A가 더 크겠죠. 크고 무겁습니다. 물론 이 200A가 조금 더 큰 편이긴 해요.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약간의 공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케이스가 살짝은 큰 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A의 특징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류 단자가 있는 거 말고는 항공잭이라고 불리는 2핀, 항공잭은 이 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2핀짜리 항공 단자가 있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압을 표시해주는 장치이고 전압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압을 가지고 배터리가 얼마 남았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뭐 시거 소켓 이런 게 없는 거죠. 뭘 꼽을 수가 없습니다. USB도 꼽을 수가 없고 이렇게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 공부를 해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레드님표 배터리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 건 동일한데 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XT90, XT60 그리고 시거 소켓 3개, USB 소켓 하나에 USB 구멍 2개. USB 소켓은 QC 3.0, 퀵차지 3.0이라는 스펙을 지원해요. 그래서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어요. 또한 이렇게 적상계가 달려있는 것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85% 현재 남아있고 용량은 169A. 이게 현재 소비되는 전력 혹은 충전 중인 전력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표시가 돼요. 그런데 100시간 이상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99시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와트 수가 증가하면 표시되는 시간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직류 입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뭐 충전을 할 때 이용하거나 또 다른 장치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캠 게리님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전기장판 꼽아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자가 맞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자들이 달려있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산은 소켓이 없어서 이용이 좀 힘들고 레드님표 배터리는 소켓이 많아서 이용이 편리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소켓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이용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파워탭이에요. 이게 바로 파워탭인데요. 파워탭을 주문할 때 끝에 단자를 선택을 해서 주문할 수가 있는데 저의 경우 대류 단자에 연결할 수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 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탭을 받아가지고 이 파워탭을 중국산 파워뱅크에 연결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할 때는 플러스를 먼저 연결하고 해제할 때는 마이너스를 먼저 해제를 하는데 더할 땐 더하기 먼저, 뺄 때는 마이너스 먼저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하고 마이너스 연결해서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이게 파워탭인데 이 파워탭의 전원을 켜면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현재 전압도 표시되고 여기에도 또 5.5에 2.1 규격의 DC 아웃 입력은 안되고 출력만 되는 단자들이 있는데 시거 소켓 3개, USB 2개 그리고 DC 아웃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탭이요. 파워탭은 종류마다 만들기 천차만별이고 현재 이 파워탭은 이런 소켓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뱅크에 별다른 소켓이 없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만 있으면 이 파워뱅크를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소켓들을 이용하면 되니까. 대신에 단점은 따로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게 있고 이것도 가격이 최소 5만원에서 비싼 건 10만원 넘거든요. 따로 돈을 줘야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파워뱅크를 충전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간다라던가 뭔가 어쨌든 이동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이게 엄청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해가지고 또 별도로 그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귀찮죠. 물론 그것 때문에 중간에 XT60으로 젠더를 만들어서 젠더로 꼽아뒀다가 그 젠더만 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손으로 분해하는 것보다는 젠더만 뺐다 꼈다 하는 게 더 간단하니까. 근데 그것도 수작업이 들고 돈이 또 들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쇼핑몰에서는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단점들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중국산 파워뱅크 잠깐 치워두고 네드님 파워뱅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드님의 인산철 파워뱅크 200A만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용량에 대한 건데 200A하고 제가 1박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5%를 사용을 한 거였거든요. 만충 상태에서 15%를 이용을 했는데 무엇을 이용했느냐 하면은 한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전기장판을 절반 이상의 강도로 틀었어요. 제 거 전기장판이 최대 40W를 소비를 하는데 20W 이상으로 틀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이렇게 랜턴 3개를 제가 충전했습니다. 랜턴 3개를 충전했고 또 하나는 크레모아의 가습기를 이용을 했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무시통 히터는 별도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로 따로 이용을 했고요. 무시통 히터를 제외하고 전기장판, 크레모 랜턴 3개, 그리고 가습기 이렇게 이용해서 하룻밤 1박 하는데 15%를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낮부터 전기장판을 틀었다고 하면 더 썼겠죠. 전기장판 좀 늦게 틀었죠. 그렇게 늦게 틀었을 때 소비량이 15% 정도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뭐 5박도 가능하고 6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장판을 어떻게 이용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전기장판 케이블을. 전기장판 구매하실 때 이 전선을 시거 소켓으로 된 걸 구매할 수도 있고 다른 소켓도 있어요. DC 소켓으로 된 거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시거 소켓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켜서 시거 소켓 꽂고 전기장판 전원이 있어요. 전기장판 전원 이렇게 키면 빨간 불이 들어오고 강도 조절을 아날로그식으로 다이얼로 조절하는 그런 방식의 전기장판인데 중간 이상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간단하죠? 가정용 220V를 이용하는 전기장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를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면은 물론 더 따뜻은 합니다. 더 따뜻해요. 성능이 더 좋거든요. 가정용 전기장판이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능은 더 좋지만 인버터를 따로 사야 되고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를 돌 때 또 전력 손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결정적으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맥스로 하지 않고 절반 이상으로 하고 잤다고 말씀드렸어요. 맥스로 하면 얘도 엄청 따뜻하거든요. 저는 그 정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풀로 틀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2V 전기장판이 220V 전기장판보다 약하지만 그것도 풀로 틀지 않았다. 물론 풀로 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풀로 틀지 않든 뭐 풀로 틀든 12V용 전기장판도 출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220V 전기장판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편하다. 그냥 이거 한 5만원, 4, 5만원 또 저렴한 것도 2, 3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사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파워탭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중국산의 경우 소켓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서 파워탭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그 이유만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드님 파워뱅크도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서 파워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파워탭을 이용하게 되면 장점이 더 먼 거리에서 소켓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 조만간 내일 모레 배터리를 트렁크에 매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을 다 빼둔 상태인데요. 배터리 트렁크에 매립하고 나면 전기장판 여기서 사용하고 여기서 조절을 해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 전기장판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런 파워탭을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가 멀리 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거나 혹은 다른 소켓에 연결해서 파워탭을 가져와 가지고 전기장판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배터리와 거리가 멀어져도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그게 또 파워탭의 장점이거든요. 차 안만이 아니라 배터리는 차 안에 있는데 쉘터 안에서 전기를 이용하고 싶다. 거기서 뭐 LED를 켜는데 USB가 필요하다. 휴대폰 충전이 하고 싶다. 그럴 때에도 파워탭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 가지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배터리 이용할 때 파워탭을 이용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파워탭은 이제 네드님이 판매하고 있지는 않고요. 파워탭은 인터넷에서 파워탭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일 저렴한 거 한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거 10만 원 넘고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뭐 소켓이 좀 아무래도 많이 있는 게 좀 사용 편리하겠죠. 그리고 끈도 자기 본인에게 맞춰서 길면 길수록 편리하겠지만 또 선이 너무 길어서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요걸 또 구매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유가 파워탭의 끝자락, 이 끝자락 연결 부위 때문이에요. 레드님 파워뱅크의 경우 200A 이상은 이 대전류가 굉장히 커요. 규격을 굉장히 큰 걸 이용합니다. 큰 걸 이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전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내부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얘를 열어서 이렇게 넣어보면은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파워탭에 소켓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용을 못하는 상태예요. 물론 저는 매립할 때 전선을 끊어서 새로 만들 거긴 한데 그런 상황입니다. 파워탭은 인터넷에 주문할 때 보면은 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진 장비가 다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제작하신 분이 손수 다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기성품도 있겠지만, 정해진 기성품도 있겠지만은 제작하셔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워탭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은 어느 단자를 이용할지예요. 먼저 대류 단자는 굉장히 높은 전력, 이 파워뱅크가 가진 모든 한계를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대신에 여기를 이용하면은 만약에 뺐다 꼈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뭐 옮겨야 된다, 충전하기 위해 집에 가져가야 된다고 치면 이걸 다 분해해야겠죠. 안 그러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을 테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처럼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딱 고정시키는 그런 장치들을 보통 이용을 많이 하고요. 물론 소켓이 다른 게 없고 대류 단자밖에 없다면 대류 단자를 이용해야겠지만요. 200A 이상은 XT60이랑 XT90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탭을 제작을 의뢰하실 때 XT60으로 만들어 달라, 혹은 XT90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고, DC는 혼자서 뭐 전기장판 이용하는 건 충분한데 이렇게 소켓이 많잖아요. 그러면 2인용 전기장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이렇게 두 개를 전기장판을 맥스로 돌려버리면은 꽤 전력 소모량이 높은데, 그때 DC는 조금 간당간당해요. XT60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신다면 XT60으로 의뢰를 하시면은 XT60으로 꽂고 빼고도 쉬우니까, 배터리 옮길 때도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죠. 다만 끝이 아니에요. 다만 XT60이나 XT90 단자를 이용할 때는 또 이게 암수 구분이 있는데 그걸 또 구별을 하셔야 돼요. 판매자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판매자분이 확인을 하고 반대편 단자를 만들어서 주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정확한 규격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꼽는 거는 규격이 있는데 어느 쪽이 암이냐, 뭐 제품의 암이냐, 근데 이것도 제품이고 이것도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매립되는 게 암이고 어느 쪽이 수냐라는 규격이 딱히 없어가지고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어떤 제조사는 여기에 뭐 암이 박혀 있고 어떤 제조사는 여기에 수가 또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XT60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이 갖고 있는 파워뱅크에 맞춰갖고 여기다 수를 보내줬는데 뭐 여기도 수일 수가 있다는 거죠. 수수니까 이제 수수깡 아니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XT60, 90 단자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파워탭 판매자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여기에 맞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분이 만들어 주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배터리가 하단에 있는데 나는 좀 뺐다 꼈다 자주 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은 파워탭 같은 거 하나 장만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 두면은 여기서 편하게 꼽고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워뱅크 실전 편이었어요. 소켓이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파워탭을 연결해서 이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소켓들이 다양하게 달려있는 레드님 파워뱅크는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0A 가지고 제가 1박 했을 때 15% 배터리 소모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기장판은 이렇게 시거 소켓에다 꽂아가지고 이용을 했다,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한 레드님 배터리 역시 파워탭을 연결할 수 있다. 파워탭 연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할 수도 있고 XT60, 90 혹은 DC 입출력 단자에도 연결할 수 있는데 XT60 추천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배터리 리뷰 때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뭐 답변 드리고 또 모아가지고 다음번 영상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뿅.